때문이었어. 중국에서는 삼성육부제였잖아. 무슨 성이 있어? 중서성, 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해서 총 3가지의 성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삼성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삼성이라고 불렀어. 이거를 고려식으로 개편을 해. 봐봐. 문화성이 발의를 하고 중서성이 채택을 하는 기구라면은 발의와 채택하는 기구, 결정기구를 다 같이 해버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2개를 합친 거야. 이해됐죠? 발의하는 기구와 결정기구를 하나로 합치자라고 해가지고 2성이 된 거야. 그래서 중서문화성이라고 부른다.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이렇게 있다. 이해됐을까요? 자,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 중에서 이 삼성이 성이 2개니까 요래서 우리가 요거를 2성이라고 부르고 육부는 그대로 가요. 이호, 예, 병, 형, 궁. 뒤에는 부가 붙죠. 그쵸? 자, 이부가 뭐 한다 그랬었죠? 나라에 안녕하세요. 인사를 담당한다. 근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게 인사라 그랬었죠. 자, 호부는 선생님이 승우한테 5만 원을 줬어. 그러면 하하하하 호호호 웃음이 나올 거 아니야? 나라의 돈을 담당한다. 재정. 예부는 외교를 담당하고 병부는 병사. 그러니 즉 군사를 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형부는요. 형법, 즉 사법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공부는 토목과 건축을 이야기하는 기구였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왕 옆에 바로 이렇게 이성유포가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데 독자적인 기구가 2가지가 있어. 자, 볼게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고려만의 기구가 있었다 그랬죠? 도병마사는 병마사래. 이름만 들어도 약간 군사 스멜이 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 도병마사라는 기구는 무엇을 담당하는 기구였냐? 바로 군사. 그쵸? 그래서 병사를 이제 담당하던 기구가 도병마사가 된다. 그래서 도병마사는 군사, 국방 문제를 국사가 아니라 군사, 국방의 문제를 논의한다. 하는 기구였었다. 식목도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돼. 도감은 무슨 관청, 무슨 기구라는 뜻인데 식목, 부가적인, 세부적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 안에 세부적인 법조항들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 뭐예요? 살인죄죠, 살인죄. 근데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의도를 품고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가 적용되거든, 얘들아. 여러분들이 뭐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아파트 화단에서 꽃병에 물 주고 있는데 꽃병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았어. 실제로 이번에 그랬던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 아이는 살인죄가 적용돼. 왜? 떨어뜨릴 의도를 갖고 벽돌을 떨어뜨린 거잖아. 사람이 지나갈 때. 그래서 이제 노인 한 분이 맞으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의도가 있이 떨어뜨린 건데 내가 실수로 떨어뜨렸어. 근데 그걸 맞고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런 경우는 똑같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과실치사.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에 사람이 죽은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부속적인 법조항을 만드는 게 바로 식목도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와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기구가 바로 식목도감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요 기억나?
어사대. 발해에서는 뭐라고 불렀었지? 중정대라고 불렀었지. 외웠던 거 기억 안 나는구나? 자, 중정대라고 불렀었지. 이 어사대 뭐 하는 기구였어?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다. 암행어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3사라는 곳이 있어요. 3사는 뭐 하는 곳이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프게 나올 수가 있는데, 3사가 조선시대에도 명칭이 같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3사랑 달라요. 조선시대 3사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등 다 뭐 하는 기구들이야? 여긴 언론 기구들이야. 그래서 조선시대 3사와는 다르다라는 거. 여기에 3사는 말 그대로 3사야. 여기는 세 가지의 부서를 일컬어가지고 3사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그냥 3사. 이 3사는 나라의 회계를 담당해요. 돈, 회계를 담당한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추원인데요. 중정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중추원. 여기가 진짜 대단한 기구야, 얘들아. 중추원. 군사의 기밀을 담당하고, 이 왕의 비서기구처럼 왕명 출납까지 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사대 3사, 중추원이 있었고, 그리고 대간이라는 직군도 있었어요. 대간은 이 어사대에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사대에서 관원과 플러스 중서문화성의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같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대간이었었어요. 자, 이 대간은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야. 그래서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들이 같이 해서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겨루는 곳이었었다. 아시겠죠?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비리까지도 감찰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중앙기구거든. 고려의 중앙기구. 그러면 고려의 지방제도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 자, 잘 들어요. 전국을 수도 근처 경기와 5도, 행정구역인 5도, 그리고 양계로 두었습니다. 선생님, 양계는 뭐 하는 데인가요? 양쪽에 두 개가 있다는 건데, 북계와 동계라고 해가지고 총 두 가지가 있었어. 북계와 동계. 여기가 뭐 하는 기구였을 것 같아? 국경지대야. 마치 통일신라의 한 주 같은 곳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국경지대였다. 국경지대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도는 그럼 뭐 하는 곳이었다? 5도는 행정적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도 아래에 군과 현을 설치했어요. 지방을 크게 나누어 본 것이죠. 그래서 요 일반 행정구역이 5도였었다. 경기는 말 그대로 수도 근처니까 어떤 곳이겠어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도였던 개경 근처였었던 곳이 경기이다. 자, 근데 이 5도에서도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있고 파견되지 않은 곳이 있어. 조선시대는 다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데
이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하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으면 여기를 속현이라고 불렀었다. 속현. 그래서 주현과 가까운 속현은 해당 주현의 지방관이 그 속현까지도 관리를 했었다.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하나 더 던져드려요. 무엇이냐면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 특수행정지역. 조선시대에는 없어져, 얘들아. 특수행정지역이 차별을 받는 거지 특수하다 그래서 좋은 곳이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특수행정지역은 좋은 곳이 아니라 차별을 받게 돼. 이주 제한이라든지 세금을 더 납부를 한다든지. 여기가 여러분들 용인시 처인구, 그 처인도 마찬가지로 처인 부곡이라는 곳이었어. 거기도 특수행정구역이었거든. 향이나 부곡, 소라는 이름을 붙였어. 여기에서 향이나 부곡은 농업, 농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 행정구역이었고, 소는 이 손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래? 수공예품이라고 그러죠? 수공예. 아니면은 이제 특산물과 관련된 곳을 이렇게 향, 부곡, 소 중에 소라고 이야기했다 해서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지역이 소였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선생님이 앞서서 이야기를 해줬지만 고려시대의 향리는요, 조선시대의 향리와는 달라요. 조선시대의 향리하면 예히 사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고려시대의 향리는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이 지방행정의 실무권을 쥐고 있었고, 또한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중앙 정기에도 진출할 수 있었던 게 향리입니다. 자, 우리 그럼 뒤에 있는 10개의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네, 우리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귀여워! 자, 1번. 후백제의 견훤은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뺏기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아니죠. 신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라에게 투항했었죠. 금강은 오히려 견훤이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X. 2번.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하며 동경을 중시하였다. 엥? 아니죠. 동경. X. 서경. 어디? 바로 서경 어디야? 평양이었다. 아시겠죠? 평양. 3번. 사신관 제도는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아니라고. 사신관 제도는 그 지방에, 이 지방을 통치하소서, 지방을 살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기인 제도는 상수리 제도에서 비롯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인질로 삼는 제도라 그랬었죠. 자, 4번. 태조 왕건은 호족들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거나 호족들에게 성씨를 하사해 주었다. 그래서 사성정책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5번. 훈요 10조는 광종이 남긴 유언이다. X. 광종이 남긴 유언이 아니라 누가 남긴 유언이에요? 태조 왕건이 남긴 유언이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X. 자, 5번.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해방을 하였죠. 그렇죠. 노비안검법. 안검하수 할 때 안검 아시겠죠? 자, 광종 때 우리나라 최초로 무엇을 실시했다? 짜잔! 과거제를 실시했다. 중국, 이 후주의 쌍기의 건의로 이제 능력 있는 관리를 무엇에 따라서 시험을 봐가지고 능력에 따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8번. 성종은 누가 올린 신문 28조? 최치원이야, 최승로야? 그렇지. 최승로가 되는 것이에요. 최승로예요. 자, 그리고 고려는 성종 때 중앙정치제도를 정비하여 몇 성 몇 부? 2성 6부입니다. 2성 6부 제도. 10번.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로 이루어져 있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리고
저기 어사대의 관원이 합쳐져가지고 대간이라 그랬었죠. 저 대간이 조선시대에는 사헌부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강 고려의 정치 변화. 오늘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바로 1강 고려의 통치제도 정비와 군사 및 교육관리 능용제도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 밑에 2강을 보면 문벌사회의 동요와 무신집권의 성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성종 때 이 무신정변 사이에 두 가지의 사건이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이때는 엘모군의 사건과 그 이후에 엠모군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문벌귀족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었던 가문이 경원 이씨였단 말이야. 그 경원 이씨가 되는 이자겸의 난과 이윽고 펼쳐지는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도 해. 서경이 뭐라 그랬지? 서쪽의 수도 평양이었댔잖아.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자라고 했었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이제 슥슥삭삭 지우고 우리 빠르게 군사교육 그리고 관리등용 제도까지 하고 푹 쉬어 봅시다. 갑자기 여기 왜 갑자기 물이 묻었을까? 이게 지우개가 아닌 것 같죠? 그쵸? 꼭 모양새가.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인분필이 어딨지? 네, 일단은 군사제도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랑 발해하면서 군사제도는 흔히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중앙군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군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 있다. 통일신라의 이 군대 제도는 구서당 10정이었죠. 중앙군이 구서당이고 지방군이 10정이었어. 한 주에 한 정씩 배치를 하는데 국경지대였었던 한 주에다가는 2정씩 배치를 했었다. 그래서 10정이었다라는 얘기했는데 요거 혹시라도 헷갈리지 마. 이 고려의 중앙군 이름 자체가 2군 6이야. 2군 6위가 따로가 아니라는 소리 알겠죠? 이 중앙군 자체를 2군 6위라고 하는데 2군은 당연히 왕과 가까이서 누구를 보좌하는 것이겠어요? 왕실을 보좌하는 것이고, 그리고 6위는요 그 주변에 개경과 국경을 개경 근처에 있는 국경을 방어를 하는 게 이제 6위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군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어요. 주현군은 말 그대로 지방에다가 이 배치를 시킨 군대를 주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도의 군사 행정의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안 업무는 주현군에서 했고, 주진군은 전진하라 할 때 그 진이란 말이야, 얘들아. 알겠지? 전진하라. 어디로 전진해야겠어? 국경지대야, 국경지대. 알겠죠? 그래서 이 양계 국경지대에서 배치되어 있었던 군대가 바로 주진군이다. 아시겠습니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군사제도 이야기했고요. 또 이제 교육제도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교육제도는 요거 기억해주면 편한데, 태조 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에다가 우리 서경과 개경에다가 학교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까지는 크게 물어보지 않고 성종이 조금 중요해. 성종 때 설치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국자감이야. 발해 때는 뭐라 그랬지? 발해는 주자감.
신라에는 국학이라 했었죠. 근데 이제는 중국 이 당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국자감이라고 부르게 된다. 아시겠죠?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이 외에도 지방에도 이제 학교를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지방에 설치하는 학교는 경학박사나 아니면은 이제 의학박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학박사를 파견을 해서 지방의 교회는 향촌사회학교, 향교를 설치했다. 향교, 지방의 학교예요, 여기. 여기는 중앙, 여기는 지방.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본다. 자, 그리고 관리 등용 제도입니다. 관리 등용 제도. 관리 등용 제도는요, 일단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광종 때부터 적용이 됐었던 중국 쌍기의 건의로 인해 가지고 시행이 됐던 과거 시험이 있어요. 자, 과거 제도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문신, 문과가 있었고, 문신 관료가 되는 문과가 있고, 잡과가 있어. 근데 잡과 하니까 느낌이 좀 어때, 얘들아? 잡다 하나? 너 좀 별로다, 느낌. 그치? 근데 잡과 세계 생각보다 대단한 기술직들이야. 지우야. 지우야? 대단한 기술직들인데, 왜 대단한 기술직이냐면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잡과였어요.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시 잡과에 해당이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회계사, 의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는 의학, 기술 등 기술직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3번 승과가 있어요. 고려는 무슨 나라라 그랬지? 불교의 나라라 그랬었지. 그치? 고려는 불교의 나라다 보니까 승려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시켜요.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조국사 진울, 백악국사 의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국사가 있고 왕사가 있어. 국사는 말 그대로 나라의 스승이 되는 거야. 국사. 왕사는 뭐겠어? 왕의 스승이 되는 것을 왕사라고 얘기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사와 왕사로 나뉘어졌었다. 문과는요, 문과는 이제 얼마나 이제 똑똑한지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뭔가 유교 경전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래서 제술과에도 합격을 해야 되고, 이게 또 나라에 돌아가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도 조금 창의적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명경과가 있습니다. 합격을 하면은 뭐가 될 수 있다? 문신이 될 수 있었다.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무술에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뽑아요?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요.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었다. 조선시대랑은 달라. 아시겠죠?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이때 고려시대에는 이런 풍조가 있어서, 어떤 풍조냐? 사회 풍조 자체가 문신은, 그러니까 학문에 박식한 것은 숭배해요. 송나라가 그랬었거든. 그래서 학식이 똑똑한 건 숭배하면서 천하다는 거야. 무엇은? 무예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숭문천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숭문천무라고 하는 이 사회 풍조가 너무 극심하게 고도에 달하고 있을 때 무신들이 더 이상은 무시당할 수 없어 하면서 일어난 게 바로 무신정변이다. 문신에 관해 쓴 자는 모두 죽여라! 라고 했었던 게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아시겠죠? 무시당했었던 무신들이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했었던 문신들한테 톡톡하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정권을
변화시킨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제도, 이제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제도는 과거제도가 있고, 그러면은 시험 보는 거 말고는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이, 왜 없어? 뭐가 있겠어? 음서. 이게 뭐예요? 음서. 사실 과거제 말고 공부를 안 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음서 한 가지뿐이었는데, 이 음서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 아까 이야기했지, 인맥. 혈연이 인맥이 아닌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5품 이상의 관료 자제는 시험을 보지 않고 등용되는 거야. 시험을 보지 않고 등용되는 제도가 음서라는 제도였어. 그러니 즉슨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그럼 나도 서울대 법대생이 될 수 있는 거야. 시험도 안 보고.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있겠어? 우리 집이 벌써 그럼 몇 번째나 계속 대대손손으로 변호사나 이런 법조인들을 계속 배출하지 않았겠어? 그치? 아니 근데 선생님 이렇게 되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안 똑똑하고 우리 부모님이 만약 관직이 아니면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음서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문벌귀족화가 돼요. 대표적이었었던 문벌귀족이 아까 이야기한 경원이 씨의 리자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볼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음서제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이 2품 이상 관료라는 제도가 조선에 가가지고는 줄어들어요. 2품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면 돼. 우리나라가 지금 공무원이 1급 공무원부터 몇 급 공무원까지 있어? 9급 공무원까지 있지, 그치? 9급 공무원까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 이상의 자제는요, 계속 그 관직을 차지한다는 거야. 헐.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2급으로 더 줄여버리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음서와 과거제도,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있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단어는요, 바로 저기 고려의 중앙기구에서 붙어 있는 이성육부, 도병마, 자식, 목도감, 어사대, 삼사종, 추원, 대간까지 조선시대에 가가지고는 저 대간이 그 사원부랑 사관원으로는 갈라지게 된다. 자, 그리고 고려의 지방제도 경기, 오도, 양계. 오도가 뭐고, 양계가 뭔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지방관을 파견했으면 주현,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으면은 속현. 그리고 뭐도 있었다? 특별행정구역도 있었다. 향부곡소, 그리고 군사제도, 중앙군. 그리고 관리등용제도, 과거제도, 음서. 또 한 가지 뭐예요? 교육제도, 국자감까지 여러분들 쪽지 시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